자, 보죠. 앞 시간 게 어려웠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조금 이따 이제 하게 되는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또 하나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뭐 아까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는데 치수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치수 나오는 게 더 낫다 생각되기도 하죠. 오히려 그냥 치수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자, 보죠. 149페이지에 가로 5번에 슬럼프 값 결정 나오는데 정의 보세요. 기억 12에 21에 23에 3번 나왔어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해서요, 공사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그 정도를 나타낸 게 시공연도입니다. 그 시공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시험을 뭐라 부른다고요? 슬럼프 시험이라 그럽니다. 슬럼프 시험. 그러면 슬럼프 시험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슬럼프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현장에서 공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콘크리트를 갖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미리 공장에서 주문한 대로 뭐 얼마 배합 콘크리트 강도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전에 한 거는 뭐냐면 재료를 다 해서 현장에서 배합을 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걸 얘기한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문을 하죠. 주문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를 딱 맞춰서 가지고 와요. 그게 미리 만들어서 가져오는 콘크리트라 그래서 ready mixed 콘크리트라 그럽니다. 미리 비벼가지고 가져오는 콘크리트, 줄여서 레미콘이라 그러는 겁니다. ready mixed 콘크리트를 줄여서 레미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레미콘 할 때 뭐죠? ready mixed 콘크리트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뭔데? 레미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레미콘인데요. 그럼 레미콘을 주문하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주문한 대로 왔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게 바로 현장에서 반입하면 하는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대표적인 테스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슬럼프 테스트. 왜냐하면 슬럼프 값이 얼마 정도 되는 걸 주문했을 거거든요. 그럼 그것대로 왔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한 거 확인해야 안 해요? 확인하죠. 모든 것들을 뭐 요새 워낙 뭐 많이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뭐 주문하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문한 게 사양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맞는지, 이상이 없는지 그건 다 확인하죠. 똑같아요. 콘크리트도 테스트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공사하기가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시공연도에 맞는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딱 왔잖아요. 이게 슬럼프 테스트하는 판입니다. 판. 이 판 위에다가 이게 뭐냐면 슬럼프 콘이라고 해요. 콘 모양이잖아 지금 보시면. 그럼 이거를 여기 가운데 딱 놓아요. 이 콘 위에 지름이 10cm, 즉 100mm, 밑에가 200mm, 높이가 300mm짜리예요. 근데 일정해요. 그래서 그걸 딱 가운데 놓고 이제 콘크리트를 부을 거예요. 콘크리트를 다 붓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부어요. 3분의 1을 딱 붓고요. 그리고 이거 보이나요? 이게 이제 다진 막대입니다. 왜?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져가지고 빈 공간을 없애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막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3분의 2를 채웁니다. 또 다져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또 채웁니다. 그럼 다 채웠죠. 또 다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 할까요? 들어 올립니다. 어디서 많이 해본 거 같지 않아요? 옛날에 백사장에서 컵에다가 모래 집어넣고 딱 돌려서 컵 올리잖아요. 그럼 쓰러지는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게 슬럼프 테스트예요. 다 어릴 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다 딱 놓고 들어 올리면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쓰러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으면 완전히 주저앉을 거고, 물이 적으면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주저앉을수록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많이 주저앉아서 슬럼프 값이 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값에서 얼마나 주저앉느냐 그거거든.
뭐가 아니냐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높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돼요? 원래에서 얼마 주저앉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300인데 300에다가 이만큼 주저앉았다 또는 이만큼 주저앉았다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쓰러진 높이까지 재야죠. 그리고 300에다 빼면 나오는 값이 쓰러진 값이에요. 그게 슬럼프 값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물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뭐다? 크다.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뭐냐면 슬럼프 값이 크면 공사하기가 쉬운 거죠. 시공연도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슬럼프 값이 크다, 물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슬럼프의 표준값 나오나요? 그 표가 나와요? 네, 다행스럽게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엄청 다행이죠. 이런 거 딱 나오면 이제 머리 아픈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엄청 다행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니은 12회 때 한번 나왔는데 콘크리트의 운반 시간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얘기했냐면 콘크리트를 주문했다 그랬죠. 그럼 주문하면 현장까지 오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시간 내에 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리면 원래 슬럼프 값보다도 안 좋게 되겠죠. 아니 우리가 피자를 하나 시켜도 그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도 뭐 하면 길어지게 되면 피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거 콘크리트도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얘기하겠지만 그 시간 안에 와야 되는데 시간 오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슬럼프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크게 저하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기온이 뭐해도 높아도 뭐가 된다? 슬럼프 값이 크게 저하된다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는 이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이제 응용이 되면 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만 그냥 보는 거에 냅다. 개념을 안 보고. 그러니까 조금만 문장을 바꾸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자 물어볼게요. 시간이 콘크리트 운반 시간이 길어지면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크게 저하된다 그랬죠. 그럼 슬럼프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피자가 와야 되는데 피자가 오래 걸려서 이 말랑말랑하는 녀석이 먹기 좋은데 말랑말랑하는 녀석이 오래 걸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해져서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품질이 저하됐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운반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슬럼프가 뭐죠? 물기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크게 저한다는 얘기는 슬럼프 값이 크게 나와야 공사하기가 좋은데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운반 중에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한 배합을 미리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 걸 예상한다 그러면 미리 그것에 맞춰서 물을 조금 더 뭐하죠? 추가로 더 많이 뭐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슬럼프 시험은 아직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서 152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주문한 콘크리트가 현장에 왔을 때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뭐 테스트 한다고요? 슬럼프 테스트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152페이지 물 시멘트비 봐야 돼요. 물이 혹시라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양? 단위 수량, 물량 체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20회, 22회 두 번 나왔어요. 단위 수량은 배합을 할 때 단위 수량은 최대 185 수치 몰라도 돼요. 수치 몰라도 돼요.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왜요? 강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많이 하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적게 하게 되면 공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6회, 20회 두 번 나왔어요. 단위 수량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작업은 뭐죠? 용이하죠. 하지만 물이 많으면 두 가지 항상 같이 따라온 녀석이 있어요. 재료가 분리되고 블리딩이 증가한다.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가 현장에 오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장골재 비율 체크해야 되고, 장골재율 밑줄 하나 꺼놓으시고 장골재율. 그러면 장골재율을 테스트하면서 또 하나 테스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장골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래라고 했죠. 근데 보통 모래를 무슨 모래 써야 돼요? 공사할 때 어디 있는 모래를 써야 돼요? 강모래죠. 강에 있는 모래를 써야 돼요. 근데 강에 있는 모래가 그럼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다 써가지고. 그럼 어디 있는 모래 써야 돼요? 바다에 있는 모래를 쓰는 거예요. 바닷모래. 근데 바닷모래 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염분. 소금 성분 때문에 그걸 만약에 콘크리트 재료로 쓰면 나중에 철근하고 만나죠. 철근하고 만날 때 철근이 뭐가 돼요? 부식이 돼요. 그래서 소금 성분이 얼마 정도 범위를 딱 정해서 이거보다 많으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왔을 때 소금 성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밑에 박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에다가 꽂아 놓으면 이 소금 양이 딱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 이온량, 소금 성분 양입니다.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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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를 넘어서면 안 된다. 0.3kg을 넘어서면 안 돼요. 소금 양이. 염화물 이온량이 소금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넘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소금 성분 양을 꼭 테스트해야 돼요. 또.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가로 8번 공기량이나 혼화재료 사용량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콘크리트 제조할 때 혼화 안제자죠. 혼화 안제자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서 배합을 할 때 용적 계산에서 뭐 한다? 무시해도 된다. 왜요? 소량이라서 양이 적어서. 하지만 혼합 바깥제자는 무시하면 안 돼요. 고려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2번 경화 전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입니다. 경화 전. 그러면 그때 가로 1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 반죽질기 나오죠. 25회 때 이 정의가 한번 나왔어요. 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물기 정도입니다. 반죽에 묽으냐 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반죽질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onsistency. 우리나라 말로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consistency. 그렇죠? 그래서 반죽질기를 영어로 consistency라고 얘기합니다. consistency. 그래서 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묽으냐 되냐 그 정도를 나타낸 게 반죽질기. 그러면 반죽질기가 크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죽질기가 작다는 얘기는 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반죽질기 지금 배웠고, 반죽질기 친구가 있어요. 반죽질기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단위 수량, 물량. 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타낸 거니까. 자, 단위 수량 나오면 친구 또 있어요. 누구 있어요? 슬럼프 값. 됐나요? 그 다음에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이건 뭐 엄청 친하지는 않는데 조금 친한 친구 있어요. 누굴까요?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얘네들은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이 네 명이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친구. 반죽질기, 단위 수량, 슬럼프값, 워커빌리티, 시공연도로 뭐다? 친구. 반갑다 친구야. 아시겠죠? 친구가 됩니다. 친구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반죽질기가 크다. 단위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슬럼프 값이 큰 거예요. 그럼 공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됐나요? 그게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은. 친구랑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함께 하잖아요. 친구들입니다. 반죽질기, 단위 수량, 슬럼프값, 워커빌리티. 친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나옵니다. 물기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복합적인 의미에서 시공이, 공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워커빌리티, 시공연도가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154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시공연도 나와요. 시공연도 나오죠. 시공연도는 어렵지 않아요. 시공연도는 안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자, 시공연도는 안 어렵습니다. 시공연도는 공사하기 쉽고 어려운 정도죠. 그러면 콘크리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시멘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콘크리트 온도가 높고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시공연도가 높다 낮다. 시공연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잘 들으세요.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물이 없어요. 제가 친구라고 했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시공연도하고 단위 수량하고 다 친구라고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공연도 감소해야죠. 무슨 말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습도가 높아요. 물이 많아지겠죠. 시공연도 증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단위 수량이 클수록 시공연도 증가. 됐나요? 슬럼프 값이 클수록 시공연도 증가. 친구만 알면 다 나오잖아, 이게.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배합일수록 시공연도 증가 감소. 부배합일수록 감소. 증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시험 문제에서 그렇다 OX예요. 그거 맞추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별거 아니에요. 별거죠. 부배합일수록 시공연도는 증가 감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시공연도 친구 누구라고요? 단위 수량. 단위 수량이 크면 시공연도도 증가. 자, 부배합은 뭐가 많은 거예요? 시멘트가 많죠. 뭐도 많아져요? 물도 많죠. 부배합은 두 개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으면 시공연도 증가죠. 그럼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시공연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시공연도는 증가 감소? 증가? 왜요? 그렇죠. 배합이잖아요.
배합이잖아요. 그럼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물도 같이 많아져야지. 물론 그 안에서 시멘트보다 물이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높아진다고. 그게 배합이라고. 물과 시멘트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물과 시멘트만 물어봤다면 물이 많아지면 시멘트가 적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를 물어보면 이 두 개는 시멘트하고 물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친구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4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별표. 5회, 16회, 19회 작년에 나왔어요. 25회 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보셔야 돼요. 자,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니은, 시멘트 사용량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시공연도 증가한다. 그래서 가로 부분에 보면 무슨 배합이?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좋다. 디귿,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시공연도는 증가. 슬럼프 값이 클수록 시공연도 증가. 됐나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뭐 할 경우 과다해요.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 여기 한번 볼래요? 물이 많다고 그러면 시공연도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물이 뭐죠? 너무 또는 과다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재료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사하기가 뭐죠? 왜 어려우냐면 재료가 자꾸 분리가 되면 삽 가지고 계속 떠서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공사하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과다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료 분리로 시공연도로 뭐 한다? 감소한다. 리얼. 골재 모양입니다. 입형이 뭐냐? 모양. 입형이 뭐 할수록 시공연도가 좋아요? 구형, 둥글수록. 그리고 입도는 적당해야 되고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아져요. 자, 쇠석이 뭐냐? 쇠석이 뭘까요? 깬 돌. 우리 바위 있죠, 바위. 바위를 깨트린 돌이 쇠석입니다. 그럼 쇠석은 둥글어요,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해죠. 그러면 공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아니, 뾰족뾰족한 게 공사하기 쉬워요? 아니죠. 둥근 게 공사하기 쉽지. 그러니까 쇠석을 사용하면 시공연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는 거지. 왜? 깨트린 돌이니까. 깨트린 돌은 울퉁불퉁해요, 이거. 그럼 잘 안 굴러간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미염,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는데? 온도가 낮으면 콘크리트 잘 안 굳죠? 온도가 뭐하면? 높으면 빨리 굳으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시공연도가 감소하죠. 그게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도가 높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온도가 낮다 그러면 또 헷갈려요 이게. 머릿속에 뭐냐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반대로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온도가 낮다가 나오면 반대 개념 생각하시라고. 온도가 높으면 물이 없어진 거니까 시공연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시공연도는 증가한다.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습도는 반대예요. 항상 온도와 습도는 반대라고 그랬죠. 온도가 낮으면 습도는 높은 거고 온도가 높으면 습도는 낮은 거예요. 그럼 습도가 지금 높잖아요. 높으면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시공연도는 증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1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쇠석 사용하면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아니죠. 그죠? 깬 돌인데. 두 번째 시멘트 분말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시멘트 분말도가 높으면 시공연도가 앞에 했잖아 이거. 분말도가 높으면 공사하기가 이게 빨리 굳어가지고 공사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분말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앞부분을 생각하셔야 돼. 앞부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분말도가 높으면 공사하기가 뭐죠?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공사하기가 훨씬 더. 그 다음에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이 부배합보다 좋다.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단위 수량이 크면 슬럼프 값이 감소한다. 이 둘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친구는 함께 해야지. 이게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져야지. 그렇죠? 반죽 절기도 증가한다. 다 친구라니까요.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온도가 높대요. 빨리 굳죠? 그러면 슬럼프 값이 감소한다. 무슨 말이가 돼요?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외부 온도 부분이 높아서 서서히 공사 형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온도가 높으면서 하게 되면 이게 슬럼프 값 자체 부분이 아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슬럼프 값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은 5번. 뭐예요 이거? 답은 5번. 됐죠? 예. 그래서 옳은 거니까 답은 몇 번? 5번.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재료 분리가 나옵니다. 재료 분리. 재료 분리 원인이 24일 때 나왔어요. 자, 재료 분리 원인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고민 안 해도 되냐면 재료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많을수록? 물이 많을수록. 물이 많다는 얘기는 단위 수량이 많다는 얘기죠. 반죽 질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반죽 질기가 지나칠 때,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3번 골재의 입도나 입형이 뭐 할 때? 부적당할 때. 그러니까 골재 모양이나 크기 정도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모르타르 점성이 뭐 할 때? 적을 때. 점성이 있어야 재료가 분리가 안 되는데 점성이 없으니까 막 재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시공상 원인인데 콘크리트를 붓는 속도가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부으면 재료가 뭐 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부으면 재료가 또 뭐죠? 분리가 돼요. 그리고 운반이나 다짐할 때 뭐 한다? 심한 진동을 가할 때 너무 심한 진동을 가할 때 그렇게 재료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번 이제 경화 후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입니다. 그럼 이제 경화가 되고 난 뒤에는 콘크리트에 뭘 측정하냐면 굳었으니까 강도를 측정해야 되죠. 그럼 압축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구조체 압축 강도 검사 해가지고 기억 일반상 공사 현장에서 현장 타설 시료 샘플입니다. 샘플.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와 타설 완료된 구조체 콘크리트에 채취한 코어를 공시체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공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둥근 원주 기둥으로 생긴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 아시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샘플, 공시체. 그럼 이게 뭐냐면 자 건물을 만드는데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를 굽고 난 뒤에 이 콘크리트 바닥의 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테스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테스트 해야 돼요. 근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상태에다 여기다가 테스트 할 수 없어요. 수박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테스트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잘라가지고 먹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부을 때 미리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샘플은 1층에 있는 바닥 가운데 있는 샘플 3개입니다. 이렇게 한 부재마다 3개씩 다 만들어요. 옆에 기둥에다 콘크리트 부을 때 또 3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위마다 다 3개씩 만들어서 테스트를 나중에 하려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어느 부위를 공사를 할 때 샘플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코아 구멍을 뚫는 드릴이에요. 이거 가지고 실제로 뚫어요. 옛날에 수박 있죠, 여러분. 수박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예요? 삼각형 해가지고 딱 해서 뽑아내서 먹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부재를 뚫어야 돼요. 뚫고 이 부분만 나중에 보강을 하면 돼요. 왜냐면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코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아를 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156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B 18일 시험에 나왔어요. 구조물 성능을 재하 시험에 의해서 확인할 경우 재하하는 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B 얘기가 건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위에다 올려놓고 이 정도 물건을 올렸을 때 이 바닥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재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바닥에다가 이 바닥 부분에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미리 샘플 가지고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바닥에 진동이 자꾸 생긴대요. 불안해서 여기 못 살겠대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 위에다가 실제로 이 건물에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 배웠던 설계 하중 있죠. 그 하중만큼의 하중을 올려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를. 올려봤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동그라미 B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할 때 확인할 경우 재하 방법이나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냥 테스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 부분이 25일 때 나왔는데 C 부분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무슨 계수? 탄성 계수를 결정하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철거는 무엇에 강해요? 인장에 강해요. 콘크리트는 무엇에 강해요? 압축에 강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압축에 얼마나 견디는지.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압축에 대한 부분은 재료에 힘을 줬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는 값이 탄성계수였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강도 테스트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니언에 보면 시험에 사용하는 공시체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공시체가 자 이게 공시체입니다. 이 공시체를 지금 붓고 난 뒤에 이거 떼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위에 지름이 얼마냐면 150mm, 높이가 300. 이게 표준 크기예요. 샘플 만드는 표준 크기. 그래서 동그라미 A에 보면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 때 압축 강도용 표준 공시체는 지름이 얼마? 150, 높이가 얼마? 300짜리를 기준으로 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크기대로 안 하고 크기를 조금 작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200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것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니까 그 차이 나는 것만큼 뭐 해줘야 돼요? 보정을 해주란 얘기예요. 왜? 아니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작은 거 가지고 테스트 해놓고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00에 대한 공시체를 사용할 때 강도 보정 계수는 0.97. 그 정도 해야 150 곱하기 300 했었던 거하고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부분. 그러니까 보정이란 값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적인 값에서 표준적이지 않는 값을 할 때는 그게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도 18일 때 나왔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시료는 샘플은 얼마마다 만들면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루에 1회 이상. 공사 하루 할 때마다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샘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 양이 얼마? 120 세제곱미터당 1회 이상. 그리고 슬래브나 벽체 면적 있죠.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양을 따질 때는 얼마예요? 120.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죠. 면적을 따질 때는 500제곱미터마다 1회 이상. 그리고 배합이 뭐 할 때마다 변경될 때마다 1회씩. 이 수치값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기준값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C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샘플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샘플을 딱 만든 걸 가지고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위에서 뭐 하죠? 눌러요. 이게 압축 강도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또 누르면 힘을 주겠죠. 10, 1, 2, 3, 4, 5 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눌렀는데 21까지 버티다가 22에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견딘 거예요? 21, 강도가 2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도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 부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에 보면 한 번 테스트할 때 공시체 몇 개? 아까 3개 샘플 만든다고 그랬죠? 그 3개의 무슨 값? 평균값. 3개의 평균값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D에 보시면 D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관리 재료 아까 얘기했죠. 경화가 될 때 며칠 동안 강도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28일까지. 그래서 보통 보면 28일 강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공시체는 대기온도 평균 20도 정도의 표준 수중 양생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공시체를 만들어 놓고 28일 때 테스트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일반 대기상에 두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물 속에다가 담궈 놓는 거예요. 그럼 물 속에 담궈 놓으면 외부 환경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기가 안 통한다고. 그러면 이 실온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밀봉을 시켜도 돼요. 비닐 같은 걸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물 속에다가 이렇게 두어요. 그럼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날씨가 덥든 춥든 상관이 없어요. 딱 일정한 온도, 물의 온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조 같은데 물을 담아놓고 한 20도씩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공시체를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28일 딱 되면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동그라미 2에 보시면 18일 때 나왔어요.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실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뭐 한다고요?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이든 실험실이든 뭐 해란 얘기예요? 똑같이 해란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과 실험실이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G 18일도 나왔어요. 아까 코아 기억나세요? 뚫은 거. 코아 강도 시험 결과는 코아가 되든 나중에 압축 강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샘플 3개. 그럼 3개 테스트했을 때 강도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이 기준값에 평균값이 FCK 나왔죠? FCK 동그라미 하시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FCK가 뭐냐면 F는 포스 힘입니다. 강도. CK는 기준값.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벽이에요.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의 설계상에 설계 도면을 보면 이 벽의 콘크리트 강도는 21메가파스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콘크리트 부을 때 여기 샘플 3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죠? 그럼 만들었는데 이 샘플 3개를 테스트했는데 이 평균값이 이 기준값 있죠? 이 기준값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불합격이란 얘기예요. 합격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 기준값에 얼마 이상 나오면 85% 85% 이상만 나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세계 평균, 민법, 회계, 시설의 평균이 얼마 이상이에요? 85를 초과해야 합격이란 얘기예요. 지금 85 돼 있잖아 지금. 되죠? 자 그런데 우리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60이잖아요. 이건 85예요. 85. 그런데 우리도 뭐가 있어요? 세 과목에 대한 과락이 있죠. 여기도 뭐냐면 합격을 하려면 오케이 합격을 하려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과락이 되면 안 돼요. 즉 뭐냐면 이 기준값에 몇 프로를 초과해야 돼요. 최소 75%는 초과해야 돼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는 과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아 강도 시험 결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이 설계 강도 기준값에 85%를 초과해야 되고 각각의 값은 적어도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설계 기준 강도의 75%를 초과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값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 겁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오나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오는데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 시멘트비가 낮대요. 그럼 물이 작은 거죠. 그럼 물이 작으면 강도는 증가하겠죠. 디귿 슬럼프 값이 낮다는 얘기는 물이 적다는 얘기죠. 그럼 강도는 증가. 그 다음에 다짐을 할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아요? 다짐을 해야 빈 공간이 없어지고서 강도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동 다짐을 할수록 강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콘크리트를 붓고 난 뒤에 하루, 이틀, 3일 이걸 날짜를 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콘크리트 붓고 난 뒤에 시간 경과되는 거 있죠. 이 날짜를 재령이라고 합니다. 재령. 그러면 1일 되었을 때 재령과 3일 되었을 때 재령, 15일 되었을 때 갈수록 강도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겠지. 그래 그 얘기입니다. 시공 후 경과 일수 재령에 따라 강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비업 양생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 양생 온도가 높으면 발열량이 높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강도가 그만큼 발현이 뭐죠? 촉진되겠지. 훨씬 더 빨리 굳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값이. 그 다음 시옷 수변 환경하고 건조 환경 중에서 당연히 건조 환경이 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건조 환경은 뭐가 생기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수변 환경보다 건조 환경에서 양생된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으로 인해서 강도가 뭐한다? 낮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형이 어려워요. 이형이. 자 여기 보세요. 이형이 어려워요. 이형 부분이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공시체가 1번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공시체가 크고 2번은 공시체가 작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하중을 가해줍니다. 똑같은 하중을 가해줘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파괴될 위험이 커요? 에? 아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하중을 똑같이 가해줬다고.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강도 덩치가 큰 게 파괴될 위험이 커요? 덩치가 작은 게 파괴될 위험이 커요? 작은 게 파괴될 위험이 크죠. 덩치가 큰 게 파괴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럼 다 작게 만들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보다는 크기가 작을수록 파괴될 위험이 크죠. 그럼 두 개 중에서 누가 강도를 높여야 돼요? 1번을 높여야 돼, 2번을 높여야 돼요. 파괴 안 되려면 2번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시체 크기가 작을수록 강도를 올려야 돼요? 클수록 올려야 돼요? 작을수록. 공시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를 올려야 된다고. 증가시켜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반대로 공시체 크기가 크면 강도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럼 1층에 있는 기둥은 하중을 많이 받죠. 그러면 기둥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안 하려면 강도를 높이면 돼요. 크기를 줄이려고 하면 강도를 높이면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시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를 높여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똑같은 공시체 크기입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위에서 때리는 속도입니다. 1번은 엄청나게 속도를 빠르게 때리고요. 2번은 천천히 속도를 때렸습니다. 누가 더 파괴될 위험이 커요? 1번이죠. 아니 그건 해보시면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이따가 자 서봐. 서봐 하고 자 내가 천천히 때리고 빨리 때려볼 때 언제 이가 나가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탁 때렸을 때 그리고 뭐죠? 엄청나게 빠르게 때렸을 때 어느 게 고개가 돌아가요. 빠르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공시체지만 속도에 따라서 파괴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타설 위에서 제하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파괴될 위험이 크죠. 이거는 빠를 때, 2번은 느릴 때. 그럼 누가 파괴될 위험이 크다고요? 1번. 그럼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여야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 누가 강도를 높여야 돼요?
1번. 그래야 파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 느끼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강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2형. 시험용 공시체 크기가 크대요. 파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강도를 작게 해도 되지. 줄여도 되죠. 됐죠? 왜냐하면 공세 크기가 크다고 했으니까 공세 크기가 클수록 줄여도 돼요. 강도는. 됐나요? 네.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는데 제하 속도 부분이 나와서 그 다음 속도가 느리대요. 파괴가 안 되겠죠? 그럼 강도는 감소해도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반대로 시험용 공세 크기가 작을수록 강도는 증가해야죠. 증가해야죠. 파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제하 속도가 빠를수록 강도는 증가해야죠. 파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1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습연 환경보다 건조 환경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누가 낮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조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건조 수축이 크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맞죠? 2번 콘크리트 배합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대요. 물 먹었네. 그럼 강도는 저하되겠죠. 그 다음 3번 현장에서 타설하는 구조체 콘크리트, 즉 뭐 앞에 말 필요 없고 콘크리트는 양생하는 온도가 뭐하다고요? 높아요. 발열이 많아지죠. 그러면 강도가 그만큼 발연이 촉진되겠지. 무슨 말이세요? 온도가 낮으면 서서히 될 거고 온도 높이면 빨리빨리. 예.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게 빨리빨리. 아, 야 온도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그 다음 4번 타설 후 초기 재령에 동결된 콘크리트는 얼었다는 얘기죠. 언 콘크리트는 그 후에 적절한 양생을 하여도 강도가 잘 회복될까 안 될까요? 분위기상 말이 좀 그런 상태잖아 지금. 어렵다는 상태잖아 지금. 몰라면 넘어가면 되고. 5번 시험용 공시체 크기가 크대요. 크면 강도는 감소해도 되죠. 감소해야 돼요. 강도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하 속도가 느리대요. 그럼 강도는 감소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감소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게 답이 5번.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에서는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160페이지에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저하 요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힘든 내용이 하나 남았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거 끝나면 개념 이해하는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오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는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을 그래도 좀 할만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오늘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근데 이 중요한 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거 힘들겠지만.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풀고 그 다음 내용 요약해서 설명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이제 처음 하는데 퍼펙트하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케이. 쉬었다 들어갈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